이 차트는 비트코인의 전체 시가총액 대비 장기 고래들이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 고래란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최소 7년 이상 보유해온 투자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이들이 매도한 비중이 비트코인 유통량의 5%를 넘어섰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비율로 강하게 매도 압력이 나타났던 시기가 3번 있었는데요. 바로 2017년 12월, 2021년 4월, 그리고 2024년 3월입니다. 이 시기에 비트코인 가격을 함께 보면 그중 2번은 75에서 85%에 달하는 극심한 하락장으로 이어졌고, 가장 최근 사례 역시 약 30%의 급락이 뒤따랐습니다. 즉, 아주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들고 있던 투자자들이 이 정도 규모로 매도에 나서기 시작할 때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시장 위험이 빠르게 높아지는 구간과 일치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오래된 장기 고래들이 매도하고 있는 동안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보유한 새로운 대규모 투자자들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약 100개의 신규 지갑이 1000BTC 이상을 축적했습니다. 이런 급증이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시기는 2024년 초였고, 그 직후 비트코인은 단 2달 만에 약 90% 상승했습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는 한쪽에서는 오래된 고래들이 빠르게 매도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대형 매수자들이 공격적으로 진입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한쪽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을 텐데요. 과연 어느 쪽이 옳은 선택을 하고 있을지 지금부터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의 35% 조정은 얼핏 보면 이번 상승장에서 몇 번 나왔던 일반적인 되돌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내부를 세부적으로 보면 유동성과 수요에 큰 영향을 준 조정이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선은 비트코인을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비율과 비교한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온체인에 남아있는 스테이블코인 유동성 대비 비트코인 가격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 비율이 올라가면 시장에 있던 스테이블코인의 매수 여력이 이미 많이 소진되었다는 신호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비트코인 규모에 비해 매수 대기 자금이 많이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1.5 아래로 내려왔던 모든 시점은 거의 예외 없이 비트코인의 주요 바닥 구간과 맞물렸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이미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다음 상승을 이끌어낼 자금은 여전히 온체인에 풍부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신호는 역사적으로 투매 이후나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나타났지 상승장의 꼭지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율은 1.5를 넘어 1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즉, 비트코인 시가총액 1달러당 스테이블코인 매수 여력 1달러가 대기 중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장기 고래들이 매도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을 떠받칠 유동성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중요한 잠재적 수요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면 비트코인의 수요 구조가 완전히 변화할 수 있는데요. 블랙락 그리고 피델리티와 같은 주요 기관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를 출시하며 이미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뱅가드는 그동안 암호화폐 편입을 일관되게 거부해왔습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지나치게 투기적이며 장기 위험 분산 철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이 뱅가드는 동네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전 세계 2위 규모의 자산운용사이며 운용 자산은 약 11조 달러, 1위인 블랙락의 13조 달러 바로 뒤를 잇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 달 뱅가드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뱅가드의 브로커리지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ETF를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뱅가드가 대표하는 자본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뱅가드의 상품은 퇴직연금, 연금펀드, 장기 인덱스 포트폴리오에 압도적으로 많이 편입돼 있습니다. 즉, 이 자본은 보수적이고 안정을 추구하며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장기 자본은 한번 유입되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단순히 단기 트레이딩 이슈가 아니라 장기 투자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퇴직연금 계좌, 모델 포트폴리오, 장기 자산 배분 전략까지 확장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영역들은 비트코인을 편입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미 온체인 유동성이 깊게 쌓여 있는 시장 위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수요층이 추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합은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성이 훨씬 유리하게 형성되는 환경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규모 비트코인 보유자들 역시 이러한 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자산을 매수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도는 훨씬 다양한 이유에서 나옵니다. 특히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는 순수한 비관론보다는 차익 실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새로운 기회로의 자금 이동과 같은 여러 요인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즉, 장기 보유자가 매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락을 예상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도 압력이 하락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라기보다는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새로운 큰손들에게 넘어가는 전환기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래 수수료 절반을 다시 환급받는 방법 아직 모르시나요? 단 5분만 투자하면 평생 수수료 돌려받는 셀퍼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여전히 단기적으로 시장은 변동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은 이미 약해졌고 최근에는 데드크로스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교차할 때 발생하는 신호로 시장 내 매도 압력이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2019년 이후 비트코인은 총 7번의 데드크로스를 겪었습니다. 이 중 5번은 일정 기간 바닥을 다진 뒤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나머지 2번은 단기 반등 후 더 깊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7번의 데드크로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 결국 중기적으로는 모두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되돌림 반등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장기 이동평균선은 약 10만 9천 달러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에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패턴에 따라 이 부근까지는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그 위로 올라서는 신호를 보인다면 전체적인 모멘텀이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비관적인 정서가 짙게 퍼져 있고 조롱 섞인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 같은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은 한결같이 가장 큰 공포 속에 가장 의미 있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성적으로 지금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은 무엇일지 고민해 보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똑, 좋아요 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